자, 이번에 이제 물권법이죠. 물권법.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다. 이건 아마 첫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첫 시간에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는데, 지배권이 뭐냐? 지배권은 배타적으로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권리 행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동안 누가 쑥 뺏어가면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물건 내놔 그래서 뺏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 절대권이죠.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대세권이다. 이게 물권이에요. 이렇게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이 물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물건은 반드시 뭘 갖춰야 됩니까?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데 나 혼자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나 혼자 이익을 독점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가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충돌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도 권리 주장하고 나오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현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물일권주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일물일권주의 같은 거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일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소유권은 나 혼자가 있어야지, 이 물건의 소유권이 이분도 있고 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도 소유권 주장하고 나도 소유권 주장하면 또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물에는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의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원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 위에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물건의 개념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일정한 권리 위에도 물건이 성립하더란 얘기지. 일정한 권리에 대해도 지배권이 성립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 위에 지배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지배권은 대체적으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질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상권, 전세권, 질권 같은 거, 그다음에 담보물권 같은 거 지금 하지 말고 원래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인데 일정한 권리 위에도 성립하더라.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 권리의 종류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도 된다고. 지금은 자꾸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만 떠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자고요. 그래. 원래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태 안 써서 안 좋은 거야. 늘 얘기했지만 학교 공부 끝나고 여태까지 머리는 대체적으로 모자 쓸 때 활용하거나 잠잘 때 베개 비는 대로 활용을 하고 이랬죠. 어떤 분 굉장히 극단적인 분도 있다 그랬죠. 벽에 못 박을 때 망치 없으면 대충 활용도 좀 하고 그랬죠. 그랬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고. 실제로요. 저기 제가 부산에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 번 하고 거기는 이제 두 번째 수업이 했거든요. 여기 두 번째잖아. 이번 주에 두 번째 수업 먼저 했는데 그분 몸살 났다니까.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니까 온몸이 다 아프대. 예.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병 걸린 줄 알고 가서 검사 받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몸살이다. 우리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어때? 몸살 나죠? 이 똑같아. 얘도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잖아요. 그럼 얘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모자나 쓰고 베개나 비지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깜짝 놀란다. 그럼 몸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에 적응하는 시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3주 정도 걸려요. 3주 정도. 이제 한 달 요 시간이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권리,
뭐 여기 보면은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질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암기하지 말고 일정한 권리도 지배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할 때 그 지배권은 또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질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이게 대세권이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냥 방치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 내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리면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표시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강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시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를 갖췄는데, 물건의 종류는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물건의 종류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동산은 어떻게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라든지 책 같은 거 다 동산인 거예요. 동산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고. 내 거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동산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는 거 아니죠. 산 거지. 그럼 문방구 가서 살 때는 그 사람 거였잖아요. 돈 내고 나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가 우리 수험생 이름 적어줬어요? 그냥 인도해 줬어요? 인도해 줬죠. 인도 받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분께 되는 거야. 저거 돈 안 준 거 같은데, 그냥 가져온 거 같은데 라고 하면 이분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저거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왔다라고 하려면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는 거야. 뭐가 있다고?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사람이 쓰다가 보면 잘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등기부는 원래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작성했어요. 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공무원 이렇게 발령을 받으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가 공무원으로 시작하다가 그만뒀는데 한자부터 가르쳐. 그때는 주민등록부, 호족부 다 한자로 썼어요. 한자부터가 많이 가르치는 거야. 8주 교육을 받아요. 요즘은 3주 교육 받더라고 보니까. 8주 교육 받아요. 8주 동안 한자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 한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펜글씨도 배우고. 이렇게 등기부 작성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다 한자로 썼었거든 그때는. 그랬다고. 이 등기부는 쓰다 보니까 제가 이름이 신의영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뒤에 거는 쓸 줄 몰라 잊어버려서. 의영은.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많이 안 쓰고 그 대신 맨날 하는 게 뭐지? 갑, 을 이거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뭐 이렇게 쓰다가 보면 한자로 이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쓴다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냥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속된 말로 대가리를 못 내미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분이 얘기한다고. 가부영 씨세요? 아, 내가 뭘 썼구나라고 딱 느낌이 온다고. 등기관도 쓰다가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못된 의도를 가지고 등기서류를 조작해서 이렇게 또 팔아치우는 선생님들 계시죠? 사선생님, 일명 사기꾼들. 이런 애들이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또 이런 짓도 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등기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해?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점유는 공신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그럼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 거라고 누구든지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내 거라고 믿어준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저거 내 거고 저 신용이 거 아닌데요? 라고 하려면 걔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용이 게 아니고 지 거라고 하는 거 지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효 등기를 갖춘 자가 있을 때 이 무효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무효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갑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잖아요.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갑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죠. 근데 실제 소유자가 갑인데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무효 등기잖아요. 근데 그 무효 등기가 공신력이 있대 없대? 없대는 거죠. 그 원래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인데 등기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을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을하고 같이 거래해서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 등기가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갑이 와가지고 야 무효 등기 말소해라 라고 주장을 하죠. 무효 등기 말소해라. 왜? 누구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갑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되는데 병 이름으로 등기돼 있잖아. 그럼 병은 난 누구한테 샀다요? 을한테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은 을한테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야. 지워져야 되는 거죠.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얘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 등기가 유효 등기라고 하는 거. 근데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왜요? 난 얘한테 샀다. 그럼 얘는요. 제가 이분한테 샀습니다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돼 안 돼? 이 입증이 안 되거든. 그럼 이건 지워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100명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싹 다 무효입니다.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이런 제도를 남겨놨냐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면 집 살 때 아파트 사면 아파트 살 때 등기를 해요. 그죠? 등기를 하고 혹시 그 등기 서류를 누군가가 위조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집 비우고 나가시오. 그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사면서 우리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집이 등기돼 있으니까 집 내놓고 나가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나는 집 판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등기서류 들고 와갖고 내밀면서 나가라 그러면 짐 싸고 나가야 되냐고. 나가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판 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라고. 근데 누군가가 등기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또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중간에 팔아먹은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 줄 알고 산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 얘가 등기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진짜 소유자는 누군데? 갑이죠. 얘는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등기서류 위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까?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죠. 근데 얘가 등기를 갖추고 있으니까 얘가 등기가 진정한 등기인 줄 알고 얘가 산 거야. 병이. 이 등기가 진정한 등기인 줄 알고 샀다고. 근데 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도 결국은 뭐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된다고. 얘가 와서 갑한테 집 비워달라면 갑이 비워줍니까? 안 비워줍니다. 네 등기 말소해라 라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건 말소해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럼 여기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 그걸 뭐라 그래? 무효 등기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유효 등기는 뭐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그거를 유효인 등기라고 얘기하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무효 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실체 권리자가 갑이죠. 실체 권리자, 소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얘는 실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등기만 갖췄죠?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고 거래하는 이 사람 보호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보호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 살 때 등기부 띄워보고
매일 등기부 띄워봐야 돼. 매일. 아침에 띄워보고 1시간 있다 또 띄워보고 또 띄워보고 계속 해야지.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언제 갑자기 등기 위조가 될지 어떻게 알아? 아뿔싸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파서 안 띄워봤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 등기부 위조해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아픈 몸 이끌고 나가야 되죠.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발로 툭 차면 굴러다니는 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야. 그렇잖아. 저렇게 똑같이 생긴 거 겁나 많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랐을 거예요. 그죠? 칼라도 또 보니까 같은 제품일세. 그렇잖아요.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저거 좋아. 저 펜이. 저 펜이죠. jet스트림 아니야? 저 펜이잖아. 그죠?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하고 저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걸 내가 1,000원에 샀어. 그럼 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에는 뭐가 있어요? 공신력이 있다. 근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럼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어떤 등기냐? 무효등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게 물권의 공시제도고 공신력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공신력도 없는 등기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돈 들여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금방 얘기한 게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어떤 등기라고 그랬죠? 무효등기. 무효등기는 어떤 상태의 등기야?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공신력이 없는 무효등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는 유효인 등기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어. 얘는 실체권리자야. 근데 갑이 을한테 매매한 적도 없는데 등기 서류를 얘가 위조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건 지웠을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실체권리자라 그랬죠. 실체권리자고 실체권리자로서 등기를 갖췄기 때문에 얘가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등기가 원인 없이 지워졌죠. 라고 해서 실체권리가 소멸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체권리와 등기관계가 일치할 때는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지워졌어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몇 명이 지나갔어도 이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 등기는 살아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동적으로 이걸 다시 뭐 살린다의 의미가 아닌 거야. 무효등기를 말소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무효등기 말소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소송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렇잖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잖아. 이거 소송 몇 번 해야 돼? 1번, 2번, 3번 해야 되잖아요. 소송 3번 하면은 거지 돼. 변호사는 신난 거야. 변호사는 차 바꿔, 외제차로. 근데 당사자는 거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하는 소송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무효등기 말소하지 말고 그냥 진정한 명의자가 누구요? 갑이잖아. 진정 명의 회복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 귀찮으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무효등기다. 그러면 결국은 이 등기는 지워졌지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등기 효력이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효인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인 거야. 비록 지워졌지만 효력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등기나 또는 점유로 공시해야 되는 물권은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한 거야.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는 권리들은 전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도 민법제 185조에 물권의 종류다라고 해서 물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놓겠다라고는 취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해놓은 거야.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물권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지. 종류도 만들어낼 수 없고 법으로 정한 거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 만들어낼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한 것만 물권이야. 또 내용도 법에 정해진 내용이 물권의 효력인 것이지 당사자 합의로 법에 정해진 물권의 효력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물권의 종류도 그렇고 물권의 모두 내용도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과 관습법 얘기할 때 법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민법이고 다른 특별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할까? 아까보다 특별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등기 담보대에 관한 법률, 뭐 그다음에 동산 저당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권이긴 해. 임목법에 의하면 임목 저당권도 또 있고요. 자동차 저당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민법상 물권이 그럼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민법상 물권 8개 있어요. 8개. 그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은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다고.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뭐 있어요?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3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 아마 이 분묘기지권이 지난 7월달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급박해갖고 분묘기지권 판례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공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시가 안 돼서 아마 안 나왔는데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판례 중요한 게 금년 6월달인가 하여튼 그때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분묘기지권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묘기지권 이런 건 이제 본 수업할 때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어째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죠? 여기 없으면 또 이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있다고요? 3개. 3개 중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판례 여기 전부 다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판례인 거야. 판례인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 금년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게 있고 여기 좀 복잡한 게 있고 우리 민법상 물권은 여기서 우리 암기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항상. 모든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중에 생깁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법률상 권리라고 해서 본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어떤 이거 동그라미 내가 그린 거요? 이 정도는 그려야지, 그죠?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야.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이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그 다음에 처분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소유권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면적 지배권이고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권리.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 소유권은 탄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성을 갖는다. 여기서 탄력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탄력성 자체는 늘었다 줄었다가 신축이 굉장히 자유로운 걸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항구성을 갖는다.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항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 탄력성을 갖는다의 의미는 이용가치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길다. 이용가치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교환가치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이용가치만 떼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걸 뭘 설정해 준다고 얘기하냐면 용익물권을 설정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환가치만 똑 떼서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주는 걸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설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는 용익물권자. 그럼 소유자는 용익물권을 설정해 준 자니까 용익물권의 설정자. 그럼 설정자는 누구야? 소유자예요, 소유자. 설정자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원래 설정이 아니고 소월정이었는데 이게 맞춤법이 바뀌면서 설정으로 바뀌었다라고 거짓말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한국어를, 국어를 전공하신 어떤 분이 우리 국어의 문법을 못 옳겠다고 사과하라 그랬고 사과했어요. 근데 그래 하여튼 못 오곤 안 할 테니까 옛날에 제가 잘못 설명해서 어떻게 했다고? 소월정이라고 아주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 좀 잘하시라고 제가 한 건데 엄청 잘못했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결국은 누구란 얘기요? 소유자란 얘기야. 그래서 소월정 이랬다가 혼났다니까. 아시겠죠?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다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누구라고요? 소유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다시 사과해라. 그러면 그만해야지. 아시겠죠? 그 설정자는 누구요? 소유자다. 이거 시험장에서 나한테 금년에도 물어봤어.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권자가 소유자예요. 라고 하는데 소월정입니다. 그때 그러고 가신 분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얘기했어요.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용익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용익물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지역권, 토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은 저당권.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질권,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설정할 수 있는 유치권. 이거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다 이 안에 있는 권리들이죠. 사용수익 내지는 처분에 관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본권. 본질적 의미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본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떼내서 용익물권.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떼내서 담보물권. 그러니까 일부 권능 중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토지 건물. 여기는 토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 이거는 뭐죠? 동산에 대한 것, 이건 부동산, 동산에 모두 성립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본권이라고 하고, 나중에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점유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어떤 지배 상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시계를 여기다가 풀러놓고 갔어요. 이 시계를. 그럼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민프 교수 시계 놔두고 갔네.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상 먼저 지배했죠. 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거냐? 그럼 내 거라 그래?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러죠. 빌렸냐?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빌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내놔. 그럼 뭐라 그러죠? 줘요? 안 주죠. 뭐라 그러면서 안 줘?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걔 것도 아니니까. 누구 건지 뻔히 알고 있죠. 그럼 안 줘도 된다고. 뭐라 그러면서 안 줘도 되는 거야? 민법 교수 거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네 거 아니니까 내놔 그럴 거 아니냐고. 네 거 아니니까 내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서 안 주냐. 그래도 안 줘도 되죠. 왜 안 줘도 되냐고. 점유권이 있으니까. 먼저 어떻게 했어? 사실상 지배했잖아. 그럼 사실상 지배한 상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죠. 그 상태도 물권이란 말이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점유권이다. 그럼 이 8가지 물건을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암기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 정도는 암기하자고. 자, 물건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소유권.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소유권. 여기 갖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소유권. 이거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한번 해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다시 한번.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그래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여기다가 영화배우 이름 하나씩 붙였어.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이러면서. 근데 얼굴에 점 있으면 내가 얼굴에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냥 암기하라고 시킨 거지 누구 모욕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라고도 얘기 안 했죠? 네.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지우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 하면 그냥 또 외워줘. 뭐라 그랬죠? 소, 이랬죠? 그렇죠? 자, 이게 소유권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개. 소유권부터 출발해서 이제 요거는 뭐라고 부르고? 담보물권. 자, 그럼 이쪽에 한번 와서 볼게요. 용익물권, 담보물권이지. 그럼 소유자가 나 대신 네가 사용수익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용수익과 관련된 소유자보다 얘가 먼저 사용수익권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나 대신 네가 처분권 행사해도 좋아. 그러면 소유자가 반대해도 얘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돈 안 갚아요. 그 소유자한테 너 돈 안 갚으면 경매한다 했더니 제발 경매 좀 하지 말어 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같은 이런 물건들은 다시 일로 올게요. 이런 물건들은 소유권보다도 우선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소유권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다.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는 얘기지. 요거는 사용, 수익, 처분과 관계없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등장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의미의 물건이다라고 해서 얘를 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권. 본권은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제한물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점유권. 점유권 하나밖에 없죠? 이거 특별히 더 할 건 없고. 아시겠어요? 오늘 딴 건 말고 그냥 요거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요 그림과 관련돼 가지고 요 그림과 관련돼서 저거라도 암기시켜 놓고 요 그림을 한번 연상만 해봐요. 연상만. 아시겠습니까? 복습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냥 연상만 한번 이따 점심 먹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소지, 전지, 저질, 유점보다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러면 조금 암기가 나.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사람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소지 누구, 전지 누구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얼굴에 점 있다고 저질이면 저는 상저질이라 그랬어요. 점 겁나 많아. 아시겠죠? 진짜 저질이 아니야.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 한 십몇 년 됐어. 십몇 년. 여기다가 또 그때는 촬영 같은 거 안 할 때니까 수업만 할 때니까 이름 붙여줬다. 소지 누구 전지 누구. 근데 여기 팬클럽 애들이 자기 딸이 하나 있나 봐. 중학생 엄마가 가갖고 야 네가 좋아하는 그 오빠 우리 민법 교수가 저질이란다.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명 학원에 찾아왔다니까. 피켓 들고.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래서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내가 중딩들한테. 아시겠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붙여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물건의 종류야. 자, 소유권과 얘네들 뭐라 그랬죠? 용익 물건이죠? 얘네들은요. 얘네들을 합치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 물권. 얘는 나중에 생겼어. 얘는 뭐 했었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권리로 인정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게 물건의 종류인 거야. 물건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씩 해줄 거야. 뭐냐면 물건은 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배 상태인데 내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 버렸네. 내 동의도 없이 가져갔어요. 내가 쓰려고 하니까 있어 없어요? 없어. 쓱 보니까 내 거 쓰고 있어요. 쓰면서 네 거 이러면서 쓰고 있어. 뻔뻔하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내놔 이씨. 그래야 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고 있고 나의 이익의 독점권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니까 내 물건 내놔.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인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또 방해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목적물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방해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권. 아니면 방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사용 수익이 방해될 수도 있고 배타적 지배가 방해될 수 있죠. 그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어디 있든지 제가 관계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럼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 과거의 물권자와 현재 물권자가 있대. 그럼 현재 물권자가 행사해야 되죠. 과거의 물권자는 현재 물권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걔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물건을 취득할 자는 현재 물권자요, 아니요? 아닌 거야. 과거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자도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또 앞으로 다음 주에 물건을 취득할 자도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걔는 물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고, 그럼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그런 거죠. 저분의 펜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뒷분한테 줬어요. 근데 저분이 보니까 이분이 가져갔다 절로 간 게 확인이 됐어.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옆에 있는 분한테 달라 그래야 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 그래야 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 그래야 되죠. 그럼 그분이 그럴 거 아니야. 얘를 전달해서 이렇게 줬으니까 나 이쪽에다 이렇게 줄 거야.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무슨 권이요? 물권은 대세권이니까 누구든지 방해하고 있는 자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 방해했던 자는 현재 방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방해했던 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만 하는 거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론에서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건데 이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만 행사한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그럼 과거 물권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미래의 물권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과거에 방해했던 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죠.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만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소유권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권리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볼 겁니다. 나머지 물권은 다 안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볼 수 없어요. 그럼 쭉 넘기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채권을 볼 거예요. 채권. 굉장히 많이 넘어가야 되죠?
채권법 나오죠. 채권법. 이 채권법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설명을 좀 많이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채권법은 조금 설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할게요. 예.